네, 여의도 포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잠시 후 10시에 국민의힘에서 쇄신안 발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댓글창에는 벌써부터 뭐 사과한다는데 뭐 하는 좀 우려도 올라오고 일단 내용을 좀 다 듣고 판단하자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당대표의 최종 결심이 들어가는 기자회견문을 제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예.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뭔가 과거 장동혁 대표가 보여줬던 입장에서 갑자기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여러분 전당대회 출마 때부터 또 지난달 충북에서의 어떤 당원 연수까지 우리가 뭐 비상계엄 탄핵이라는 상황을 거치며 민주당의 책임과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네. 어쨌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지고 송구한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 거듭 말을 해왔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그 직후에 네.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윤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이 부분을 이미 입장 표명을 했는데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명분 삼아서 소위 말하는 당원 주권 확대라던가 한동훈 징계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다 물을 타가지고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과 언론의 공격이 있는데 기존의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보여줘 왔던 부분을 좀 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다른 당 개혁 방안, 네. 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윤리위 출범이나 또는 당원들의 주권을 확대하는 부분에까지 이 물타기가 미치지 못하게 선을 그으려는 저는 선제적 조치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낼 때 나를 밟고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게 아마 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당의 선거 승리가 곧 공정한 사법 절차와 연관된다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현재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실정과 현재 잘 맞서 싸우고 미래로 나아가서 선거를 이겨야만 저들이 막 온갖 것을 다 조작하고 막 왜곡하고 있는 과거 문제까지도 현재와 미래로 가야만 해결이 된다. 그래.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그 깊은 뜻과 고민을 한번 이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우리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유파 국민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공수처의 불법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불법영장 그 발부 그리고 불법 체포가 있었을 때도 끝까지 투쟁하다가도 우리 경호처 요원들과 경찰 다 젊은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피 흘릴까봐 스스로 자진해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그 김문수가 이겨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또 자진 탈당도 했어요. 네. 그 일련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숨어 있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우리는 외치지만 그 윤 어게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심과 맞닿아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리 명단 유출 문제 뭐 대충 뭐 누가 유출 시켰는지는 대충 정치판에서는 이제 아는 것 같아요. 다 자기들 아니라고 저 허위 사실로 막 고소한다 막 이러던데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고소 좀 해라라는 입장이거든요. 뭐가 됐든. 근데 한동훈도 지는 정도 저를 고소 못하고 네. 제가 멸콩 TV에서 지목한 이 두 사람 아니고는 없다 네.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는 아니라고 막 하는데 그러면 그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 의결권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윤리위원 명단을 누가 문화일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현종의 문화일보라고. 사실상 월급은 문화일보에서 받으면서 한동훈 캠프 좌장 노릇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언론 윤리를 저버리고
이 이현종의 문화일보의 이 명단이 어떻게 유출됐겠느냐. 그러면 최고위원들 아니면 당직자란 소린데 사무처 당직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직업의 어떤 위기를 걸고 그런 무리한 짓을 할 일이 그럴 리는 없죠. 없거든요. 네. 이거 잘못하다 들키면 징계받거나 잘릴 수도 있는 일인데 예. 제가 아는 사무처 당직자들은 그런 위험 감수를 안 합니다 일단. 아하, 예. 그래서 뭐 아까 앞서 나간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많은 걸 아시는데 당의 안정을 위해서 꾹 참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명확 관하하고요. 이참에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끼리 정보 빼돌리고 그걸 바탕으로 김종혁이나 신지호 같은 이 정치 건달들이 페북에 글 써서 압박하고 막 하는 나쁜 정치 공작을 예. 좀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 윤리위원 명단 유출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또 장해찬 부원장은 이제 주요 당직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자가 그 불법 유출을 했는지 그리고 부당한 공격의 소재로 썼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처벌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이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리 명단 유출, 정치적 악용 행위에 대한 징계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청구서 제출을 당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서 당원이 이렇게 그 징계 청구를 하면 감찰 당무감사 감찰위원회나 윤리위에서 어쨌든 접수를 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선 위원장님 참 바쁘셔요. 예, 그런 방식의 절차를 거쳐서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도 그러시죠? 될까요? 예.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네. 지기현 판사 룸사롱에서 접대받았다고 민주당 관련인들이 말도 안 되는 폭로하고 괴롭히고 인신공격했잖아요. 네. 사실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하. 너 옛날에 무슨 재판했지, 너 옛날에 뭐였지. 근데 심지어 뭐 JMS 변호인이라는 분은 그냥 전체 여러 이 변호사들 중에 한 명으로 이름 올렸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이름 뺐대요. 아하. 실제 변호를 한 분도 아니래요. 네네. 그리고 뭐 통진당 당원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멀쩡한 우리 당 당원을 통진당 당원으로 가짜뉴스로 인신공격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 접대받았다고 공격했던 민주당 것들과 뭐가 다릅니까? 아주 똑같은 정치 공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얘네가 이 나머지 윤리위원들을 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어제 윤리위원장이 선출되면서 네. 윤리 명의의 공문이 나왔는데 그렇죠. 공식 문서입니다. 당에서 내는.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당 지도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게 윤리위 명의로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럼 이건 이제 당 지도부가 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민주당이었으면 최고위원들 핸드폰 다 깠습니다. 김상욱이요.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정청래가 핸드폰 까라 해가지고 핸드폰 깠다고 자기 너무 모욕감 느낀다고 막 기자회견 했잖아요. 우리 당은 점잖은 당이니까 그냥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지만 예. 민주당이었으면 핸드폰 깠을 문제예요. 이거 잠자는 윤리위의 코터를 뽑아버린 겁니다. 이게. 자, 저쪽 것들 얘기 잠깐 좀 하죠.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쪽의 분위기 또 이재명 똘마니들의 분위기가 뭐 강선호는 이미 탈당했지만 뭐 거의 완전히 버려버렸고 이미. 네. 김병기도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운이는 지킨다 뭐 이런 기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병기도요. 네. 엊그제인가요? 김병기가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네. 나는 제명당하더라도 탈당 안 하겠다. 뉴스토마토인가? 이게 사실 경고거든요. 아. 나 제명하면 가만 안 있겠다는. 나 아는 거 많아. 아하. 김병기는 특히 이재명이 당 대표일 때 당의 최고 실세였어요. 그랬죠. 그 비명 행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자죠. 공천 칼잡이 노릇을 다 했어요. 그 김병기가 입 열고 폭탄 발언하면은 아주 골치 아파질 겁니다. 아하. 그래서 민주당이 김병기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네. 이혜원 같은 경우는 얘네가 그만큼
이 말도 안 되는 이해운을 지킬 정도로 보수 분열에 지금 눈이 돌아가 있다. 뭔가 보수 진영을 흐트리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또 이 정신 나간 언론들이 이거 봐라 보수에서 인재도 못 지키고 빼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그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면 갑질을 했건 막말을 했건 욕설 폭언을 했건 간에 지키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보수 분열의 진심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역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자. 그렇죠. 아닌 인간들 빼고 제가 돼지국밥 케첩 비율을 요새 사용해서 또 히트를 좀 쳤는데 네. 케첩 빼고 돼지국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끼리는 다 뭉치자라는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근데 한동훈은 케첩이니까 그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책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아까 10시 기자회견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떤 워딩이 담길지 모르지만 그 순간 개딸과 한 딸의 드루킹 조작단들이 온갖 커뮤니티와 댓글에 쫙 퍼지면서 또 보수 분열 봐라 장동영 못 믿겠다 하면서 보수 분열 작업을 할 겁니다. 아하. 거기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휩쓸리거나 선동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그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케첩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한동훈은 케찹이다. 돼지국밥에 케찹 뿌리는 게 말이 되냐 했는데 네. 얘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 윤리위원을 명단 공개하고 공격하는 걸 보니까 제가 애꿎은 케찹한테 너무 심한 비유를 한 것 같아가지고 케찹은 국밥에는 못 넣지만 케찹 그 계란 같은 거에는 뿌려서 먹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친한 게는 어디다가도 뭐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진심으로 케찹한테 좀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 한동훈 저것들은 독극물이지 무슨. 자. 삼성전자를 내란 종식을 위해서 새만금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나 이거는 이 소식 얘기할 때마다 웃음이 나네. 근데 솔직히 박사님 좀 무서워요. 예. 이거 나라 망하겠다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아니 이재명이가 바람도 잡아요. 정치권에서 이게 요구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등골이 서늘해져요. 용인 같은 경우는 전력망 확보부터 용수까지 그리고 반도체는 특성상 삼성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 소재 부품 업체들이 네. 다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새만금으로 옮기면 네. 위치가 동떨어지고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고 그리고 새만금은 간척지기 때문에 이 집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한 그렇죠. 번씩. 예. 그러면 반도체 공정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럼요. 예. 약간의 진동만 들어가도 반도체 공정은 망한다고 하는데. 전력이 약간만 약해져도 중단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나라 망하겠다는 주장을 정치인들이 뻔뻔하게 지역 발전이랍시고 할 수 있는가. 네. 와, 저는 이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새만금으로 안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게 공론화된다는 것 자체가 얘네한테 나라 좀 더 맡기면 어디까지 나라 망할지 모르겠다라는 좀 그 무서움을 느낍니다. 네. 예. 그 마두로 체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68명이 입장문을 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직속의 무슨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가 하는 자가 직접 대사관 앞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반 트럼프 시위를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직속 위원회 위원장이면요. 네. 깐깐한 검증을 거치고 대부분 다 장관급입니다. 네. 그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이 대놓고 반미 시위를 하고 마이크를 잡는데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정부를 뭐라고 볼까요? 더군다나 그 중차대할 시기에 이재명은 시진핑 만나서 우리 서해 주권을 넘겨주는 듯한 굴욕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왔잖아요. 예. 그리고 뭐 중국과 우리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함께했다? 이거 6.25 전쟁에서 미군이 몇 명이 피 흘리면서 전사했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그러면 그 인해 전술 펼쳤던 중공군 편을 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네. 저는 경제적으로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옮기자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거고 외교 안보와 역사적으로는 이재명의 최근 발언과 이런 반미 인사들 중용이 네.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의 어떤 절체절명 위기로 막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웃어 넘기면서 비판할 일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꺼낼 때마다 등골이 좀 서늘해집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처리하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의 하메네이가 지금 바짝 쫄아 있다는 건데 네. 또 북한의 김정은이도 잔뜩 쫄아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쫄고 있는 거는 이재명이다 뭐 이런 말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아무런 지금 근거가 없는데 마두로처럼 이재명이 체포된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미군이 그리고 미국이 네. 얼마나 선명하게 자유주의 진영과 반자유주의 진영을 나누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의 의사랑 상관없이 점점 반자유주의 진영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반자유주의 진영의 인사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꼭 미군을 보내서 지도자를 체포하는 것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냥 트럼프 정부가 외교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재명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반미 폭주를 막아 세우지 않으면 뭐가 돼도 뭔가 미국이 큰 카드를 하나 새해에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뭐 수많은 그 칼 중에 그냥 관세라고 하는 별것도 아닌 칼 하나 휘둘렀는데 이렇게 휘청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10년 동안 우리가 후유증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어퍼컷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고요. 그러다 보니 얘네가 보수를 분열시키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가 돼지국밥 비유를 썼는데요. 때로는 내가 조금 안 좋아하는 재료가 들어있어도 같은 방향을 보는 돼지국밥이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야 된다. 근데 제가 케찹 같은 거 넣자고는 안 하잖아요. 누가 케찹인지 제가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거 넣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그런데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를 밟고 가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걸 좀 고민하면서 하나로 뭉치고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분열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비상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근데 그 헌신은요. 윤 대통령께서 하셨고 또 장동혁 대표도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할 것인데 당원과 지지층 여러분도 함께 희생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떤 시기를 같이 돌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 10시부터 장동혁 대표가 쇄신책 그동안 준비해온 쇄신책을 발표하는데요. 그 쇄신책 내용이 어떤 것이든 분명히 그 좌파 것들을 하고 한동훈 똘마니들은 저걸 가지고서 또 보수 분열로 몰아가고 또 장동혁 대표를 또 장동혁 지도부를 흔드는 그런 계기로 악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그런 그 이간질과 그 분열 책동에 절대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 점 아까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거 잠시 후 10시에 여러분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좀 살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 내고 또 그것을 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유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어퍼컷 장해찬 부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